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2차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주제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입니다. 과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독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미국, 유럽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개발 독재 체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박정희 개발 독재 체제,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이 국가들에서 나타난 이 개발 독재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정치 체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슬람을 그 국가 시민들이 믿으면서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이슬람을 따르는 체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꾸란과 하디스 이러한 이슬람 경전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튀르키예처럼 이슬람을 믿되 체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적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5개 국가 대통령들은 이 세 가지 민주주의 체제를 두고 자기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독립의 무임승차를 가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장기간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장기간 그 국가의 시민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을 하고 한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던 공산당 보수자들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급작스럽게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삼권은 분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 전, 독립 이후에 각 공화국을 지도했던 지도자들 모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부총리, 장관,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익숙해져 있던 이러한 지도자들이 과연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미국식, 유럽식,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며칠 동안 공산주의자였던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서구의 민주주의를 선호했을까요? 그 다음 독립 이후에 각 공화국들은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단기간에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의 무임승차, 공산주의자,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러한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독립국가들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시아 개발 독재 체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아시아 개발 독재 체제는 대한민국의 박정희 체제로 꼽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시켄트를 가보면 타시켄트의 국회의사당 건물이 대한민국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 이후에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아시아식 개발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싱가포르 이러한 아시아 개발 독재를 주도했던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1국 1산업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차 산업, 공업화를 주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 독재 국가들이 공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것과는 다른 자원 개발형 중심으로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스피해에 엄청난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목화 재배를 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목화만 가지고도 전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에 엄청난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에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자원, 에너지자원, 그 다음에 농산물,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산업 중심으로 1차 산업을 개발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개발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로 독립을 하게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식 개발 독재와 달리 1차 산업, 자원개발,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자신들 특유의 개발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